건배. 쪽스회. 감사합니다. 시카고. 막걸리 모양이네. 여기서 이만큼 나겠는데 나는 그거 벌써 재단법인을 딱 보니까 그림이 쭉 그려지는 듯해. 뇌물은 재단법인을 받아먹고 원래 재단 하는 사람이잖아. 직업이 원래 재단 운영이잖아. 뭐 주경재단, 뭐 영양대 재단, 뭐 이런 거. 직업이 원래 직업이 원래 재단 아니야, 재단. 이분이 바로 특수통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최순실 특검의 수사팀장을 맡은 윤석열 검사는 앞으로 특검팀에 파견되는 현직 검사들을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이더라고. 이게 인상이 여자들이 볼 때도 벌써 무서움이 얼굴에 딱 화면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그런데 이분이 별명이 재계 저승사자입니다. 오죽하면 저승사자 별명을 붙여줬겠어요. 걸리면 죽는 거야. 최순실 씨의 취미는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기라고 폭로하며 최순실 게이트에 서막을 연 고영태 씨. 고 씨는 지난해 10월 검찰에 처음 나와 2박 3일 마라톤 조사를 받고도 10여 차례 불려나왔습니다. 연설문 수정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모든 건 검찰에 다 얘기했기 때문에 나중에 수사가 마무리 지으면 다 모든 게 다. 하지만 고 씨는 박영수 특검팀이 출범한 뒤 특검에 나와 포토라인에 선 적이 없었습니다. 최근 최순실 씨의 9차 공판에 잠깐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동안 왜 산적하신 겁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출석 요구서를 받는 것도 거부하며 다시 모습을 감췄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고 씨를 외부에서 만나 필요한 정보를 물어보고 최 씨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영태 조사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직 참고인 신분으로 알려진 고 씨 역시 범죄 혐의가 있다는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고 씨가 노승일 씨 등 지인들과 짜고 K스포츠 재단을 장악해 사익을 챙기려는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면서 고 씨를 피의자로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소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수사 협조자로 알려진 고 씨를 어떻게 처리할지 특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수사를 해나가면은 그 수사를 한 번도 안 했잖아. 거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잖아. 기자들이 추정만 했지. 수사가 되면 좀 달라지겠지. 제일 좋은 거는 검찰이 다 해야 되는데 특별검사까지 할 때 좀 잘해서
뇌물로 엮으면 되는 건데 뇌물로 좀 엮어가지고 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부담스럽고 김준환 총장이 TK잖아. 그러니까 박근혜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저 머리는 가는데 박근혜를 좀 조직으로서 국민들을 조금씩 달래가면서 TK 보수 세력들의 시간을 좀 주기 위해 가지고 하는 그런 고려도 좀 있지 않았나 싶어. 철수하가 박근혜와 처음에는 박근혜와 최순실을 분리하려고 그러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니까 이제는 박근혜와 보수 권력을 분리한 거지. 그래서 뇌물을 넣어놓으면은 박근혜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부패 범죄로 이렇게 돼. 조사도 뭐 안 받고 뭐 이렇게 뭐 재판을 기다리면서 대통령직을 할 수가 없거든. 진술 다 받아가지고 다 넣고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저거를 뭐 뇌물로 엮지를 못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특검의 몫을 넘기면서 검찰은 이제 이거 할 만큼 했다는 조언에서 이제 엑셀하는 거 아닌가. 그냥 이 상황에 됐으면은 검찰에 가서 적극적으로 해야 돼. 그리고 야당에다가도 이거 우리가 제대로 수사할 테니까 특검 운운하지 마라. 응? 하는 거 봐라. 학교 다닐 때 형사 모의 재판을 했답니다. 그때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그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을 피고인으로 삼아갖고 사형을 구형했다가 그것 때문에 뭐 강원도로 도망 다니고 이랬던 경력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형사 모의 재판을 했답니다. 그때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그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을 피고인으로 삼아갖고 사형을 구형했다가 그것 때문에 뭐 강원도로 도망 다니고 이랬던 경력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형사 모의 재판을 했답니다. 그때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그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을 피고인으로 삼아갖고 사형을 구형했다가 그것 때문에 뭐 강원도로 도망 다니고 이랬던 경력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형사 모의 재판을 했답니다. 그때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그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을 피고인으로 삼아갖고 계엄사령부는 계엄사 전군 지휘관 회의를 열고 그간의 계엄 업무를 평가하고 전군은 구국의 결의로서 경제사회기강을 확립하는 등 계엄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어서 전 지휘관들은 정승화 계엄사령관의 인솔로 국립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대한민국 성우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겠다며 예비역 장군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지난 2016년 지원받은 정부 보조금 3천. 김진영 전 성우회장은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 멤버로 12.12 군사반란에 적극 가담한 인물입니다. 군이 새롭게 달라진 모습을 국민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이다. 북한의 군사분계선 월선 사건, 군사기밀 유출 등을 거론하며 장관부터 최전선 병사까지 모두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는 국가와 국민이 군에 부여한 소중한 사명임을 강조하고 적의 도발 가능성에 단호하게 대응함은 물론 엄정한 군기강을 확립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두 번째로 한미동맹 발전과 대외 국방협력 강화, 세 번째로 미래지향적 방위 역량 강화, 네 번째로 행복한 선진 국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최근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현장 지휘관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데크 유엔군 사령관 등 내외 기관과 수많은 군 사령관 화이트 대상 그리고 데크 유엔군 사령관 등
민주주의적인 정보를 수립하는 뒷받침이 되고 대박의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시호인 전두환, 시호인 노태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찬형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 사면과 특별 복권을 실시합니다. 얻을 것으로 고맙습니다. 형님하고 개발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 친구분이신데 어떻습니까? 교류를 좀 하십니까? 교류가 잘 없어. 그냥 뭐 옆에 사는데 서로 나이도 들고 뭐 이게 그러면은 이제 뭐 오히려 그 화해가 잘 되고 이런 건데 별로 접촉이 없어요. 접촉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참 이상해. 정치라는 게 참 더러운 거야. 권력이라는 게. 그 사람하고 내하고가 그 사람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내하고 제일 친한 사람인데 제일 친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 되니까 참 나를 많이 했죠. 그 서로 잘 아니까 그 사람한테는 뭐 좀 섭섭한 게 서로 있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어. 나는 잘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왜 이래? 상주시민입니다. 네. 2017년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잖아요. 그 탄핵 심판을 한 것이 헌법재판소인데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낮에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사람이 5명 죽었어요. 현장에서. One example is that on March 10th of 2017, during the
impeachment trial of President Park Geun-hye in fro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from 10 to 12 p.m. 5 people died. 5명 죽고 15명이 실종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경찰에서 확인을 하고 소방청에서 확인을 했는데 5명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한 보도를 안 해요. 언론도 안 싣고. And 15 people's whereabouts are not known. Anyway, the 5 people died, but the media does not cover it. 그냥 이 폭력 투쟁을 한 게 아니라 태극기만 들고 비폭력 투쟁을 했는데 한 사람은 경찰차에 스피커가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머리 맞고 죽었고 내가 현장에 있었거든. 이건 팩트라 사실인 게 국회에서 경찰이나 소방이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하는 소위 말하는 탄핵을 시켜버리는 민노총이 장악한 방송이나 언론에 한 줄도 안 실렸다. This was a non-violent struggle. One person died because a speaker on top of a police car fell. I know because I was there, and this is something that was admitted at the National Assembly. And this is the reason why it's not covered by the media is because it's controlled by the trade union. 또 다른 케이스 하나는 농민이 쇠파이프를 들고 경찰차 28대를 때려 부수고 민주노총이 데모를 했는데 260명의 경찰들이 상해를 당했어요. 부러지고 뭐 병원에 입원하고 260명이 있는데 그 농민이 물대포 소위 말하는 그 진압하는데 맞아서 죽었다. 이래가 2년 동안 그것을 계속 방송에서 떠들었다고. And another example is a farmer who had a metal pipe at a rally. So it was a violent rally. And at the time, 25 buses were damaged and 260 policemen were hurt. And the police only used the water cannon. But the media talked about this, covered this issue for over 2 years. 또 하나는 한미 FTA가 그 참고인께서 6시간 동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두 분 이쪽 앞으로 좀 나오신다면. 우선 여기가 간장안에 참고인 진술 포함해서 5분으로 해서 10분으로 합니다. 그럼 동영상 좀 틀어주실랍니까? 참고인들도 동영상 같이 좀 봐주실래요? 자,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저와 이 참고인들은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앞에 좀 들어주시랍니까? 앞에 경찰들이 차 위에서 죽창으로 무장하는 시민들한테 뿌리 있는 죽창을 가지고 머리를 내리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장면. 버스에서 내밀어서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 중상 입고 지금 위험한 상태예요. 그 다음에 캡사이신 얼굴에 대고 그냥 바로 버려집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보셨죠? 저게 스피커입니다. 이 스피커 떨어져서 그 다음 장면 주세요. 이 스피커 떨어집니다. 그 다음 사진 올려보세요. 사진 올려보세요. 사진. 그 스피커 떨어져서 저분이 저렇게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여기에 저항하는 흔적이 있습니까? 아무 저항도 없이
경찰이 차벽한테 차벽 딱 쓰가 있었잖아요. 방금 앞에 한번 들어보실래요? 동영상. 처음부터 들어보세요. 저 차벽에 밀려가지고 죽었습니다. 북상으로 내리칩니다. 버스에서 그냥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분 중상 입었어요. 경찰 스피커 떨어져서 아까 그분이 처절하게 돌아가시는 2017년 3월 10일 현장입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고 이 두 분이 그 현장에 있었는데 두 분이 위치가 어느 쪽에 계셨습니까? 네, 마이크 대고 미대 뒤쪽인 것 같아요. 미대 뒤쪽에 저는 압살당해서 지금 수술을 하고 목 수술, 허리 수술을 했거든요. 네. 네. 무대 뒤쪽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압살당해서 저는 목 수술하고 허리 수술했어요. 7월 30일 날. 네, 지금도 서 있기가 오늘 너무 오래 기다렸고요. 서 있기가 지금 엄청 힘들어요. 옆에 창고는 그 당시에 어디 있었어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고 쳐다만 보고도 손 한 번 안 내밀었어요. 저는 그 눈빛이 지금도 보면 너무 무서워요. 저는 원래 수장 탄핵 그 발표하기 전에는 뒤에 있었어요. 맨 뒤에. 근데 탄핵 발표 화면 발표가 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막 울면서 앞으로 청중을 막 이렇게 뚫고 앞으로 갔는데 그 앞에 제가 맨 처음에 본 광경이 아까 그 사진에 보는 그 버스 위에서 그 경찰들이 대죽창으로 막 그 아래에 있는 우리 애국자들을 갖다 막 계속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막 피가 막 터지는데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막 쫓아갔어요. 그래서 그 경찰을 보고 왜 애국자를 이렇게 때리느냐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 왜 이렇게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대나무 죽창 그 밑에 이걸 갖고 그냥 이렇게 아예 이렇게 새로 뽑아갖고 이게 버스라면 이렇게 내리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쫓아가서 때리지 말라고 막 소리치다가 저도 여기를 맞았어요. 여기를 비껴서 맞으는데 피가 좀 났고 그래갖고서 떠밀려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경찰들이 에워싸면서 거기다가 계속 얼굴에다가 추액을 막 갖다 이렇게 몇 중대로 서 있는데 겹겹으로 서 있는 경찰들이 계속 얼굴에다 대고서 추액을 막 메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저쪽으로 또 돌아가는데 이쪽 맞고 저쪽 맞고 거기다가 이제 추로 가스를 터뜨렸어요. 그래서 그냥 바닥에 대굴대굴 뒹굴고 막 기침하고 막 토하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 그 네 분이 현장에서 돌아가셨는데요. 그 외에 실신에서 실려간 분 중에서 돌아가셨다는 분이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분 성함이 뭐죠? 그날 제가 보기로도 많은 사람들이 막 실신에 있는데 구급차를 막 아무리 불러도 오지도 않았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이미 갔을 때에는 스피커를 떨어져서 돌아가신 분 지나서 많은 분들이 막 쓰러졌고 호흡이 없었어요. 막 그러다 그때 구급차들이 왔는데 빨랑자 뭐라고 이 사람 숨 넘어간다 그러는데 그분들이 뛰지도 않고 그냥 걸어서 마냥 오더라고요. 그래서 실려가는데 제가 그 어느 병원으로 가느냐 물으니까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실려간 사람들이 그날 10명이 넘었습니다. 구급차도 얼른 오지도 않았어요. 10명이 넘었어요. 구급차는 28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요. 얼른 오지도 저 않았어요. 방어계획서 좀 올려주세요. 방어계획서. 자, 이것이 그날 방어계획입니다. 저 오른쪽에 노란색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장인데요. 여기에 차들이 어느 지역 소속 차들이 많았습니까? 제가 맨 뒤에서 정확하게 봤는데요. 그때 들어올 때 차들이 전남차를 타고 전라도 차들이 쫙쫙 버스 경찰차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 스피커 떨어진 게 전남 소속 차가 맞죠? 전북차인지 전남차인지 분명히 전라도 차였습니다. 이재문 청장님, 그날
전남 전북에서 경찰 동원됐죠. 예. 현장에는 스피커가 떨어진 차가 어디 소속차입니까? 서울 차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차입니다. 예? 네? 전북이라고 합니다. 아니, 청장님, 지금 위정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지금 거기에서 저도 현장에 있었다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 다 보고, 전북차의 스피커가, 아까 보셨죠? 누가 가서 미는 것도 아니고, 스피커가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는데, 지금 경찰 징계 한 분 없어요. 오늘 이분 같이, 지금 전순자, 우리 참고인 같이, 그날 다쳐가지고 수술받고 지금도 걷지도 못하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이게 그날 현장인데 어떻게 이 현장에 이거를 그냥 다 묻고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수만 명 아닙니까? 그것을 묻고 그냥 가면은 그게 묻혀지겠습니까? 이거 이주민 청장님, 이거 재수사하세요. 돌아가신 분들이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경찰벽 없다고 지난번에 민감용 청장이나 경찰벽 분명히 경찰벽을 쌓아서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 안국역으로 들어가서 계단에서 발표 죽은 분이 몇 분인 줄 아세요? 저항하지 않는 사람을 저런 식으로 살육해버렸단 말이에요. 살육. 진짜 그랬어요. 살려달라고 눈을 마주치고 있어도 깜짝도 안 해요. 이러다가 죽는구나. 죽는 마지막까지도 거기서 다 제 혼자서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 참고인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전 더 있습니다. 저는 그날 그렇게만 대죽창으로만 찍힌 게 아니고요. 그 밑으로 밀려가다가 그 맨 앞에 이만큼 그 한 사람 비껴나가는 데로 사람들이 그쪽으로 삐쳐나갔을 적에 저 경찰 이렇게 삐쳐나가는데 경찰들이 쫙 이렇게 그 경찰 반대로 옆구리를 맞았고요. 들어가면서 그 아사되는 사람 그 제 앞에 깐 사람이 깔려서 막 죽어가는데 그런 경찰이 거기 있으니까 지금 꺼내라고 이 사람 죽겠다고 여기저기서 살려달라고 이 사람 죽는다고 숨 안 쉰다고 막 치는데 경찰이 아무도 안 움직였어요. 우리는 무슨 잘못을 했는지 무기도 하나 안 들었는데 대한민국 국민인데 우리를 그날 그렇게 아비간으로 그렇게 해놓고 이 사건을 묻는다는 건 여기 자유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저는 그날 너무 기가 막혀갖고 정말 겨우 맨발로 신발도 없이 맨발로 집에 가갖고요. 한 달 동안 문 밖에 나가지 못했어요. 무서워갖고. 갈비도 여기가 붓고 허리도 삐고 머리도 다치고요.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주민 청장님, 그날 목격자가 저를 비롯해서 너무 많아요. 지금 청장님은 그 사고 스피커 떨어진 차가 전북차인지 서울차인지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이거 지금 이렇게 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조사 실신회가 들어가신 분 중에서 한 분이 더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지금 5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까지 조사한 것만. 이거 그냥 묻고 그냥 가겠습니까? 그러면 저 경찰차에 저 스피커에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저렇게 피가 낭자하면서 돌아가신 분은 그분은 누구한테 하소연 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다시 스피커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집회 참가자 중에 한 분이 경찰 버스를 탈취해서 그 차를 몰고 차벽을 계속 충돌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차벽이니까 그 차벽을 막는 차벽 트럭이 흔들렸고요. 그 차벽 트럭 뒤에 있던 수원관리차에 있던 그 스피커가 흔들리면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망하신 분이 맞아가지고 사망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남기 농민 돌아가실 때 엄청난 폭력장을 했잖아요. 이분들은 폭력장, 경찰이, 그 수많은 경찰이 차를 탈취당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아까 보셨잖아요. 버스 위에서 그냥 내 동맹이 쳐버렸어요. 그런데도 경찰들은 아무 책임 없어요.
도대체 저는 누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게 이념적으로 좌에 있든 우에 있든 이 정도 사람이 돌아가시고 76분 정도가 다치고 돌아가실 정도가 되면은 이건 뭔가 진상조사단을 만들든지 뭘 해야 되잖아요. 이걸 그냥 묻고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주민 청장께서 얘기하시는 것 또한 저는 재조사를 해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날 경찰이 모든 동영상 다 찍고 있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구해 있는 동영상 말고도 경찰에 있는 동영상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달라는데 하나도 안 나와요. 당시 수사는요, CCTV라든지 목격자 수사를 통해서, 이 조별된 사안이 당시 버스를 탈취하고 버스를 추격함으로써 스피커를 던지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그 참가자는 저희가 종결했다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구속 송치를 했고요. 잠깐만요. 종결이라는요, 지금 피해자가 저렇게 다 다친 사람한테 한 번도 조사 안 받고 어떻게 종결이 됩니까? 수도 없이 다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조사 안 하고 어떻게 종결이 돼요? 그걸 그렇게 듣고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조원해주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상고인께 신문하시는 3월 11일 날 이정남, 김환식, 김혜수, 김주빈 4사람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고경표, 조인한 두 분은 자살했습니다. 자, 대한민국 역사상 비폭력하는 사람들이 경찰 수천 명이 있는 자리에서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경찰청장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는 승진계다시피 전 국민들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현재 선거가 이런 이후에 성공개 된다고 말씀 잘 하셨는데요. 네. 자, 이 사망 사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망 사건 보도 보셨어요? 4사람이 사망했다는 이분들 이름 한번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자, 그분들이 경찰의 과잉 진압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청장께서 보세요. 아무튼 경찰 버스 스피커 떨어져서 두뇌골 함몰로 되어 있는 여기 자료, 소방청에서 준 자료예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경찰 차에 스피커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나머지 3분은 질식 여기는 밀려가지고 경찰 방어벽을 쳤기 때문에 갈 곳이 없는 분들이 돌아가십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전모 씨 서울대 백병원, 박모 삼성병원, 김모 강북 삼성, 이모 적십자병원, 조모 적십자병원, 최모 세란병원, 김모 강북 삼성병원. 실신에서 실려간 분들이 9분이에요. 이분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에서 4분이 그 자리에서 심정지됐다고 나온 분이 4분이고요. 나머지 실신에서 실려간 분이 9분. 나머지 중경상이 76분이에요. 자, 경찰의 진압에 문제가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실신하고 또 중경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그래서 청장님 말씀이 맞는지 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 지휘부, 현장 진압대, 그리고 소방청 간에 통신 기록을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통신 기록을 주시면은 그냥 써서 주지 말고 통신 기록 자체를 주세요. 파일을.
그거 털어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니, 이 문제를 덮고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경찰에 있는 분들이 이 문제를 덮고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큰 잘못이에요. 언젠간 이게 밝혀지는데, 이참에 잘못이 없다고 하니까 국정감사장에 이 녹음 파일을 한번 털어보자고요. 녹음 파일 오후까지 주세요. 녹음 파일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후에 제가 질의하기 전까지 좀 주세요. 그리고 지금 그 경찰청에서 자료를 주더라도 입을 좀 맞추고 주세요. 어째 사이버에서 주는 자료는 계좌를 만원 2만명, 대한민국 역사상 돈 만원 2만명 2만원 지원했다고 계좌 추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어느 자유민주국가에서 4만 5천 명 계좌를 봅니까? 사이버에서는 4만여 명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고 경찰청에서는 2만 명이라 주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거짓 자료를 준 거 아닙니까? 이거를 왜 그렇게 지금 설명할 수 있으세요? 예, 그게 저희가 이제, 계좌를 조회를 했던 것은, 이것이 해운이냐 아니냐에 따라가지고. 아니요, 제가 묻는 말로만 답변해 주세요. 자, 이것은 경찰청에서 준 자료고, 자, 이것은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준 자료예요. 이 자료가 두 개입니다. 이번에 받은 자료가. 이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적상, 입건 거래 상대방의 인적상 약 2만 건을 확인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그 계좌에 입금한 약 4만 건의 계좌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요 자료 두 개가 다 경찰에서 나온 자료인데 어느 것이 거짓말입니까? 네, 4만 건 중에서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제거하고 나니까 2만 건으로 이렇게 된 걸로. 그래서 자, 그러면은 오후 지릴 때까지 자 4만 건 다 주세요. 저희들이 중복된 게 정말 반이 중복됐는지 확인해 볼 테니까 자료 다 줘보세요. 그러면은 경찰에서 국회에 자료 제출할 때 이거 협의도 안 하고 이거는 중복된 자료 4만 건 조회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4만 건 조회했다고 나오고 이건 2만 건 조회했다고 자료를 주면은 그게 정상적인 겁니까? 기관이 가져가 보니까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그 청장님 말씀이 맞는지 4만 건 다 주시고 2만 건 다 줘보세요. 저희들이 한번 맞춰볼게요. 이걸 가지고는 믿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2만 명 낸 사람을 경찰 생기고 이렇게 계좌를 다 뒤져본 정권이 있었습니까? 군사 정권에서도 2만 명, 4만 명씩 계좌를 그것도 많은 2만 낸 사람을 뒤진 적이 있어요? 그거는 그 불법행위 대상자이냐 아니냐를 구별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법이라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